안녕하세요. 준비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컨텐츠를 다룰까 고민을 하다가 주변에서 가장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제 지인들이 또는 이제 가끔 인스타로 보면은 이제 그런 배우나 모델 활동을 시작하는 분들이 바이럴 광고 촬영을 하면 어느 정도 돈을 버나요? 또는 TV 광고는 어느 정도 수익을 내나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사실 우리가 주변에 이제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친구들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듯이 아무래도 제가 하는 일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아는 그런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아 도대체 저 사람은 광고를 저렇게 많이 찍는데 돈을 얼마나 벌까? 한 달에 월 1,000,000원 이상은 찍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인들의 어떤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라기보다 이 일을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 뭐 관심은 없었지만 '내가 부업으로 또는 투잡으로 한번 해 볼까?' 하시는 분들에게 정확하게 어떤 현실을 알려드리고자 컨텐츠를 제작해 봤습니다. 일단은 뭐 바이럴 광고나 뭐 TV 광고나 뭐 홍보 영상 등등등 이제 찍을 수 있는 영상들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보조 출연입니다.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사실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투잡 개념으로 주말에 잠깐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뭐 단기 아르바이트로 뭐가 좋을까 알아보다가 그때 당시에는 연예인도 보고 이제 그냥 하루만 일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이제 일들을 찾다 보니까 보조 출연 아르바이트가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알바몬에서 제가 보조 출연 그 지원을 해 가지고 이제 처음 나갔던 이제 그 TV 프로그램이 384 기동대? 38 기공대? 그 마동석 씨랑 서인국 씨 나오는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그 보조 출연을 시작으로 해서 몇 번 더 한 10번에서 20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다른 촬영들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보조 출연은 페이가 어떻게 되냐면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지급이 돼요. 그래서 보조 출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가기만 하면 9시간 기본 페이를 줘요. 근데 이제 9시간에서 1시간 그 식사 시간을 뺀 8시간 금액이겠죠? 이 8시간 금액을 주는데 2시간을 해도 8시간 금액이고 8시간을 일하면 8시간 금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촬영이 빨리 끝나면 굉장히 이제 꿀알바가 되는 거고 딱 시간을 맞추면 그냥 최저시급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보조 출연이 그렇게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안 좋은 점이 뭐냐? 굉장히 환경이 안 좋아요. 뭐랄까 사람을 되게 막대하는 느낌? 그래서 제가 보조 출연을 하다가 이제 말았거든요. '아니 왜 나한테 말을 저렇게 하지?' 진짜 속된 말로 너무 좀 싸가지 없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이제 반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특히 드라마가 심해요. 광고 촬영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드라마, 영화는 약간 복불복. 제가 예전에 신과 함께도 보조 출연으로 갔었는데 그때는 되게 좋았어요. 그거는 이제 그 영화 스텝이나 감독님들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분위기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근데 드라마는 정말 뭐 드라마 분위기를 떠나서 거기 나오는 보조 출연 반장들이 다 하나같이 별로였어요. 저는. 그래서 일단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8시간 금액을 받는다. 그래서 뭐 최저 시급이 9,000원이다. 그러면은 1시간을 하건 8시간을 하건 9시간을 하건 72,000원이 입금이 되겠죠. 9시간 중에 1시간은 이제 그 식사 시간으로 빠지니까 그 금액은 쳐주진 않더라고요. 대신 이제 식사는 거기서 줄 수도 있고 때는 식대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은 그 초과분에 대해서 1.5배 붙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최저 임금이 10,000원이다. 그러면 그 9시간 기준으로 넘어가는 시간부터는 15,000원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조 출연을 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길게 뭐 15시간 이렇게 촬영하는 거를 선호하시죠. 왜냐하면 페이가 확 올라가니까. 그래서 영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쟁 씬 있죠. 어,
거기는 이제 한번 이제 섭외를 하면 그 전쟁씬 뭐 끝날 때까지는 계속 이제 그분들 쓰시니까, 특히 사극도 마찬가지고 한번 촬영 가서 며칠 동안 그냥 뭐 밤낮으로 이제 일을 하고 꽤 괜찮은 이제 돈을 받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마땅히 대기할 장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운 좋으면 편하게 쉴 수도 있고, 운이 안 좋으면 진짜 길바닥에서 내가 알아서 그늘 찾아서 쉬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나에 대한 어떤 대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보조 출연은 딱히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어, 그리고 호기심에 뭐 해볼 수 있긴 하지만, 글쎄요, 보조 출연은 제 생각에는 비추. 제가 보조 출연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요즘 한창 잘 나가는 배우분이 나오는 드라마예요. 이름 밝혀도 되나? 그냥 어차피 뭐 그분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분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그 나 혼자 산다에 나오는 방성훈 씨인가요? 김성훈 씨인가요? 성훈. 성훈인가 이름이? 아무튼 그분 제가 이름을 성까지는 잘 몰라서 그분이 나온 드라마였어요. 실제로 봤는데 되게 키도 크고 멋있으시더라고요. 그분하고 이제 다른 이제 아이돌 가수가 이제 배우로 전향해서 이제 주연으로 나오는 드라마였는데, 드라마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저희 또 뭐 그런 걸 신경 쓰고 나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이제 부조출을 나갔어요. 근데 새벽 6시에 이제 판교 쪽으로 가서 이제 몇 시까지 촬영을 했냐면 그 다음 날 새벽 2시 반쯤에 끝났어요. 그러면은 거의 20시간 가까이를 촬영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겨울이었고 실내 씬도 있었지만 실외 씬 얼마 춥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실내로 들어가더라도 난방이 안 되다 보니까 진짜 하루 종일 벌벌벌 떨었단 말이야. 대신 이제 끝나고 날 때는 아, 그래, 고생했다. 이 돈이라도 이제 벌어서 가야지 딱 하는데, 갑자기 이제 거기 이제 반장이란 사람이 영화 그 드라마 스텝하고 뭔가 얘기를 해요. 콩닥콩닥. 그리고 와서 이제 약간 쭈뼛쭈뼛 있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일지를 끊어서 가야겠다고, 제작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때 어 일지를 끊어서 가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제 모르니까 옆에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옆에 분들도 다 이제 막 뭔가 웅성웅성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게 9시간을 지나가면은 페이가 1.5로 뛴다겠죠. 그러니까 1.5배를 안 주려고 그 일지를 9시간 단위로 끊고 다시 리셋해서 9시간을 정산. 즉 1.5배를 안 주겠다 이거죠. 마치 이제 오늘 2번 와서 이제 촬영한 것처럼. 음.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솔직히. 20시간을 그 겨울에 추운데 촬영을 했으면 수고했다고 돈을 더 주지는 못할 망정,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일방적으로 그렇게 통보하는 게 저는 너무 납득이 안 됐고, 그걸 듣고도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그런 걸 못 참는 성격이기 때문에 바로 말을 했죠. 아니, 그런 게 어딨냐. 난 납득을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니까, 아, 제작비가 부족해서 좀 양해 좀 해달라. 라고 하길래 저는, 아니, 저 주연들 하루 그 받는 회당 출연료가 우리 전체 합친 거에 몇 배는 될 건데 무슨 제작비 문제냐. 그러면 사람을 안 쓰던가 안 찍어야지. 일단 쓴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통보하는 거는 나는 납득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반장은 또 어쩔 수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살짝 강압적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약간 열이 이제 딱 받아가지고, 아, 그러면 저는 이제 돈 나올 때 통장에 찍히는 금액 보고 여기 제작사 상대로 출연료 미지급으로 관련해서 고소하겠다. 그래서 내가 알아서 법적으로 받겠다. 그러니까 일단 입금하세요. 그때 되면 돈 들어온 거 보고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기까지 얘기하죠. 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반장도 당황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화장실 가는 척하고. 그랬더니
그 전까지 저랑 그렇게 대화도 안 하고 그냥 쭈뼛쭈뼛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내 연락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연락처를 갑자기 물어보나. 20시간 동안 촬영하면서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그런 말을 안 하고 나 혼자 이제 한 거잖아요. 총대 메고.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돈 들어올 때 나만 그렇게 제대로 줄까 봐 나중에 이제 그때 되면 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려고 한 거죠. 돈 어떻게 받았냐? 그럼 자기들 것도 어떻게 좀 잘 말해주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말을 하길래, 아니 본인들 돈은 그냥 본인들이 가서 말을 하시면 되는 거고, 또 나만 돈을 그렇게 줄 리도 없지 않겠냐? 주려면 다 똑같이 주지 하고 제가 연락처를 따로 알려드리진 않았어요.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분들이 뭐 엄청 나쁘다기보다 그분들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해요. 이해는 하지만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옆에서 좀 거들어라도 거들어 줬더라면 괜찮은데, 내가 그렇게 막 항의하고 말할 때 옆에서 가만히 있다가 내가 그냥 반장하고 싸우고 탁 나가니까 그때 와서 나한테 이제 연락처 물어보고 이제 자기들 이제 돈도 어떻게 말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좀 개인적으로 괘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흔하지는 않지만 보조 출연을 하다 보면 이렇게 뭐 일지를 끊어서 가는 좀 말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음, 예전에는 그건 보조 출연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미지 단역으로 이제 광고 촬영을 했었어요. 사실 뭐 이미지 단역이나 보조 출연이나 큰 차이는 없긴 하지만 어쨌든 페이가 좀 더 높아요. 그때는 한 15만 원 정도 받았었는데, 아니다, 30만 원이구나. 그거는 제가 단역으로 갔었네요, 광고를. 그걸 이제 그 반장이 갖고 돈을 튀었어요. 잠수를 탄 거예요. 2개월 후에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나는 돈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고소하고 싶어서 이제 경찰서도 가보고 다 이제 돌아봤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그 노동청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뭘 작성을 하고 해서 작성을 하고 이제 면담을 하는데, 결국에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을 내가 주장할 수가 없대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계약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어떤 보조 출연 촬영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바이럴 촬영 같은 경우에 계약서를 안 쓰고 진행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한 70%는 안 써요. 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쨌든 촬영은 한 거고 돈을 받기로 했었는데 법적으로 내가 보호를 못 받는다고 하니까 되게 열받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그 담당자분한테도, 그러면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해서 광고 진행을 하고 프로덕션에서 돈을 받고 잠수를 타도 나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거네요? 라고 이제 되물으니까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 거 아니냐. 계약서만 안 쓰면. 그래서 약간 좀 또 열받으니까 좀 따졌죠. 왜 이거를 그 사람하고 이제 주고받은 어떤 문자 메시지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증명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광고 촬영한 내용도 있으니까. 근데 안 된다고 하니까 좀 짜증이 나서 나왔다가 이제 혼자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광고주 그 회사에 전화했어요. 그때 그때가 퍼시스 가구였나? 그럴 거예요. 가구 회사, 이제 사무용 가구 회사였는데 거기 회사로 전화해서 어떤 분이 이제 받으시길래, 내가 이래저래 해서 광고 촬영을 했었는데 돈을 못 받아서 그렇다. 근데 그 촬영을 진행했던 프로덕션 연락처를 좀 알려달라 했더니, 다행히 그 직원분이 되게 친절하게 저희가 담당 부서 그 직원하고 확인한 다음에 거기랑 연락해서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덕션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프로덕션에서는, 아니 광고주한테 전화를 하시면 어떡하냐고, 자기들이 난감하게 무슨 일이냐 해서, 내 돈을 그 에이전시 실장이 잠수를 탔다, 안 줬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덕션에서, 자기들은 돈을 줬다, 그 사람한테. 근데 돈을 못 받으셨냐? 그래서 나는 못 받았다. 그 사람이 잠수 탄지 안 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락을 안 받는 상태고 나는 돈을 못 받았다 하니까 프로덕션에서 따로 돈을 입금을 해줬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받아야 될 돈을 되게 힘들게 받았죠.
그래서 뭐 이제 이거는 뭐 보조 출연 촬영과는 상관없지만 어쨌든 그 실장들이 뭐 보조 출연도 관리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보조 출연하다 보면은 돈을 떼이진 않지만 내가 촬영한 돈이 제때 입금 안 되고 내가 몇 번 재촉해야 돈을 받는 경우도 몇 번 있었고, 그리고 현장 가서도 굉장히 뭐랄까 사람한테 좀 막대한다는 거죠. 금방 반말하고 야야 거리고. 음. 저는 그런 약간 태도를 좀 용인하지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 일을 오래 하진 않았어요. 보조 출연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돈을 받는다. 그리고 생각보다 내가 일한 만큼의 돈을 받는 게 수월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장 분위기는 뭐 광고 현장은 좀 좋은 경우가 많았으니까 복불복이다. 굉장히 친절하고 뭐 성격이 뭐 나이스한 분들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좀 지랄맞은 분들도 꽤 많다. 그래서 내가 기분 상하고 올 수도 있다. 어. 그리고 뭐 연예인은 가까이서 볼 수 있지만 사실 연예인이라고 해서 실제로 봤을 때 우와 했던 사람들은 몇 안 됐던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그런 부수적인 연예인을 보고 싶은 분들은 보조 출연 촬영을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름이나 겨울에 굉장히 힘들다. 또 옷 같은 경우에도 한 벌을 챙겨가는 게 아니에요. 여름에 가면 뭐 5벌을 챙겨올 수도 있고 3벌을 챙겨갈 수도 있고 옷을 몇 번 갈아입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옷을 입고 계속 이신 저신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들고 가야 되는 짐도 좀 있어서 여름이나 겨울에는 좀 힘들더라고요.